안녕하세요. 나합격 유기농업기능사의 꽃쌤입니다. 이번 파트는 챕터 2, 품종, 육종, 최종에 관한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종자기능사와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익숙하게 공부하시고 다음엔 종자기능사 한번 도전해보세요. 자, 이번 파트에서 세 가지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품종. 그래서 우리가 종 밑에 세부적인 품종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육종. 한번 써볼까요? 종자 기르는 게 육종입니다. 종자 기르기. 그 다음에 채종. 종자를 이제 길렀으면 종자를 채취해야 되잖아요. 종자 채취에 관한 게 채종입니다.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네, 품종의 개념, 품종, 레이스 이렇게 보는데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 분류 단위의 식물군이에요. 다른 작물과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그 특성이 재배 이용상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균일하고 세대가 진전되어도 균일한 특성에 변화하지 않는 개체군. 이게 사실은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 세 가지 특징이 우량종자의 특징이거든요. 요거에 특정을 가진 게 품종이고요. 재배 또는 이용상 같은 특성을 나타내며 균일한 유전 형질을 가진 것을 품종이라고 한다. 사람으로 따지면 고유한 사람의 이름 같은 거죠. 네. 그리고 종, 식물 분류학에서 식물 종류를 나누는 기본 단위 이렇게 볼 수 있고 속, 이 종 상위의 분류 단위를 볼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조금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토마토입니다. 여러분 종속, 과목, 강문계 들어보셨죠? 토마토는 식물계에 속하고 속식물 문에 속하고 쌍떡잎 식물 강에 속하고 통화식물 목에 속해요. 종속, 과목, 강문계. 과목이 없죠? 여기 보시면 가직과예요. 그리고 통화식물 목, 그리고 이제 종이 이제 토마토 종이 됩니다. 그럼 품종은 더 아랫단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품종은 사실은 국립종자원에 가시면 볼 수 있어요. 네, 국립종자원. 네, 이건 국립종자원 홈페이지예요. 네, 그래서 품종 보호에 들어가시면 많은 종자의 품종에 대한 종류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품종 보호 등록 현황에서 품종을 명칭을 종류를 알기 위해서 채소류에서 토마토를 검색을 했고요. 이렇게 출원 번호와 작물 분류, 작물명 그리고 세부적인 요게 이제 품종명인 거죠. 그래서 각각의 너무 많은 품종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종명은 다른 품종과 구별되는 이 품종, 이 토마토 품종의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 제일 작은 그런 단위라는 점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봤어요. 종속, 과목, 강문계. 이렇게 작은 순서대로 큰 개까지 식물계에 속하는 것만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고 품종은 이 종 더 밑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품종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형질이라는 게 있고요. 특성이라는 게 있고 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질이라는 거는 작물의 형태, 생태적 생리 요소들을 보려고 볼 수가 있고 특성이라는 것은 품종의 형질이 다른 품종과 구별되는 특징들을 얘기하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통은 같은 품종 내에 다른 유전 형질이 혼합된 전체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품종의 분류를 보자면 다양한 분류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본다면 성숙기에 따라서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찍 개화해서 일찍 수확하고 싶은 품종은 조생종, 중생종은 중간이고요. 만생종은 늦게 개화해서 저장 기간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품종을 만생종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지역에 따라서 재배할 수 있는 품종 시기를 선택을 해서 조생종 품종을 선택할 건지 중생종을 선택할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면 되시고요. 또한 간장, 키에 따라서 키가 큰 품종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키가 작은 품종을 선택할 건지 장간종, 중간종, 단간종 키에 따라서도 품종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항성에 따라서 아마 1단어 파트 1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예요. 무슨 성 이런 거 있죠. 내습성, 습기에 강한 성질을 갖고 있는 작물의 품종의 특징. 내서성, 더위에 강한 특징을 갖고 있는 성질. 내동성, 내병성, 내충성, 내비성 이런 것들 각각의 그런
타고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성질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합니다. 물론 뭐 만능의 엔터테이너처럼 이 많은 저항성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개발하기가 무지 힘들겠죠. 그래서 각각의 그 지역에서 필요한 그 특징을 가진 거에 따라 품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품종의 그런 분류를 봤었고, 그럼 도대체 육종학자들은 품종을 왜 개량을 할 것인가? 첫째, 예전에는 수확량을 증대시키려고 했어요. 그쵸. 옛날에는 비료나 뭐 농약이나 여러 가지 재배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이 품종 개량하는 목적 자체가 수확량 증대였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품질을 더 많이 보죠. 어떤 품질이 더 맛이 좋은지, 어떤 모양이 예쁜지, 보통 오래오래 보관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요. 또한 병충해가 점점 만연되고 있죠. 바이러스도 증가되고 있고 그런 것에 따른 병충해에 대한 저항성 그리고 환경이 너무 급작스럽게 변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적응력 그리고 노동력이 점점 더 이제 필요로 하니까 그거에 대한 작업성이 쉽게 하는 그런 요 5가지의 목적을 두고 주 품종 개량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종을 이제 개발했는데 퇴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봤을 때 3가지 원인을 보거든요. 첫 번째는 유전적으로 퇴화돼요. 이건 자연적으로 뭔가 혼합이 되거나 돌연변이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 유전적으로 퇴화가 되는 거고요. 생리적으로는 환경이 너무 불충분해서 환경 영향으로 퇴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이러스, 병 이런 것들 때문에 퇴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량종자, 우량품종, 그럼으로 인한 신품종을 개발하려고 많은 사람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량종자란 무엇일까? 한번 볼 텐데, 우량종자란 우량품종에 속하는 종자를 우량종자라고 하죠. 유전적으로 순수하고 이형종자라는 건 다른 종자를 얘기해요. 다른 종자가 섞이지 않고 그것에 대한 순수하게 자기네들끼리만 있는 종자, 그리고 충실하게 발달된 거, 그리고 생리적으로도 튼튼하고 병충해에 감염되지 않고 발화력이 우수한 종자들을 우량종자라고 해요. 그거를 이제 4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먼저 우수성, 다른 품종보다 우수해야 된다. 영속성, 영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 우수한 특징이 대대로 번식을 했을 때 유지되어야 된다는 점. 세 번째, 균일성, 품종 내의 모든 개체들이 특성이 균일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번식을 했는데 1000개가 이제 생태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1000개 중에 50%가 이상해. 그러면 우량종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특성이 균일해야 되고 광지역성. 이 품종이 한 지역에서만 잘 자라는 게 아니라 넓은 지역에서 뭐 대체적인 많은 지역에서 좀 잘 자랄 수 있게 돼야 된다라는 특징. 이 4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외울 때 우영균 이렇게 앞글자 따서 우영균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요. 플러스 알파로 광지역성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이거에 따른 신품종의 5가지 조건이 있어요.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신규성이 있어요. 내가 신품종을 하는데 기존에 있던 거를 그대로 내가 이름만 바꿔서 내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출원 전에 품종의 종자 수확물의 상업적 판매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거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품종의 명칭이 있습니다. 고유한 명칭. 정말 어떤 육종가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품종 이름을 정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1품종 1명칭을 사용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구별성. 그래서 이거는 타 품종과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되고 균일성. 이 어떻게 보면은 위에 우량종자에서 균일성과 같겠죠? 품종의 특성이 전체적으로 충분히 균일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안전성.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속성이랑 비슷할 텐데 반복으로 번식된 후에도 관련 특성이 변하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5가지. 그래서 이 5가지 중에서 특히 이거 DUS 요 3가지를 놔둬서 이렇게 신품종의 구비 조건 DUS라고 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신품종을 한번 육종하는 종자를 기르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육종의 개념, 종자 기르기죠. 첫 번째 줄 좀 쳐볼까요? 야생옥은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작물을 개량해서 실용 가치가 더 높도록 우수한 품질을 육성하여 증식 복원하는 방법. 종자를 품종으로 개발한 작업을 육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종자 기르기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어린이를 기를 때는 육아라고 얘기하잖아. 육아한다. 그러니까 종자를 기르는 거는 육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육종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첫 번째 육종 목표를 설정을 해야 돼요. 목표. 어떤 품종을 기를 것인가, 어떤 목표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육종 재료 및 육종 방법을 결정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변이와 그런 교배를 통해서 이 육종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들을 선택을 해서 다양한 개체수를 늘리고요. 그래서 선발을 해요. 선발. 여러 가지 개체수를 늘려서 선발을 해서 선발한 다음에 그 유망한 계통을 육성을 해서 생산성 및 적응성을 검정을 합니다. 확인을 하겠죠. 그냥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래서 확인을 통해서 신품종을 결정을 하고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 따라서 긍식을 더 수량을 많이 늘리고 그 다음에 보급을 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육종 목표를 어떤 걸로 선택하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육종 목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다 하면 좋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에서 그 해당되는 원하는 특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수량 증대, 조만성 조절, 병해충 저항성 증가, 함유 성분 극대화, 불량 환경 적응성 확대, 경영의 합리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뭐 한두 가지 혹은 두세 가지 혹은 한 가지 그래서 그거에 따른 목표를 세운다는 점. 그래서 이 목표를 이루었고 육종이 확실시됐고 새로운 품종이 나타났다. 그렇게 되면 경제적인 효과가 엄청나겠죠. 그래서 신품종 효과가 엄청나게 될 것이고 또 품질이 개선되기 때문에 그런 소비자에게 좀 이득이 될 것이면서 또 재배 안전성 또한 확대가 될 거예요. 개발되면 너무 좋죠. 네, 그래서 국가에서도 국립종자원에서도 신품종 개발하는 데 비용을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이 농촌진흥청이나 농업연구기관, 종자회사들이 직접 개발하시고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민간 육종가는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 육종을 해보고 싶다 하신 분은 국립종자원의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육종의 종류 및 특징을 보고 갈게요. 보통 육종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총 7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육종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이 세 가지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선발을 해야 돼요. 여러 작물 개체들이 많이 있어요. 이 중에서 목표하고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발을 잘해야 돼요. 자, 두 번째, 교배를 해야 된다는 점. 원하는 작물의 암술, 수술을 수분 수정시켜주는 교배 작업을 잘해야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이거 하나하나의 그 낱개 작물, 낱개 종자를 이제 파악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총 6종 방법은 7가지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이제 한번 6종의 종류에 대해서, 6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장 쉬운 것부터 보고 갈게요. 도입 6종입니다. 도입. 외국에서 육성된 품종을 국내에 도입한다. 이랬을 때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식물 검역이 필요하고 적응성 시험을 거쳐야 된다는 점이 있죠. 그리고 사실 로열티도 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입해서 그런 것들 약간의 변형을 이용해서 육종하는 방법이 도입 육종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신품종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두 번째, 선발 육종법이에요. 이거는 분리육종법이라고도 하는데 교배 없이 재래종에서 우수한 특성을 가진 개체를 선정해서 유전적으로 고정시켜서 새로운 품종을 만든 육종법이어서 이런 것들은 교배하기보다는 그냥 선발을 잘해서 그거를 계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순계분리법은 자가식물에서 이용되고요. 개통분리육종법은 타가식물에서 이용된다는 점 알고 계세요? 네, 교잡육종법입니다. 교배육종법이라고도 발표. 육종 소재가 되는 변이, 다양한 개체를 통해서 교잡을 해서 교배를 하는 거죠. 암수수술 교잡을 해서 얻는 방법이고 자가수정 작물 개량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 교잡육종법에도 종류가 있어요. 개통육종법, 집단육종법, 파생개통육종법, 여교잡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계속 개통 선발, 개통 재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교잡을 해줘야 된다는 점.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거는 맨델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맨델의 법칙. 유전학의 아버지인데 여기서 말하는 용어들을 좀 보고 갈게요. 순종, 잡종, 우성, 열성, 대립형질이 있어요. 순종 잡종 세트, 우성 열성 세트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순종이라는 거는 순수하게 같은 유전 계열로 생긴 개체를 순종이라고 해요. 그리고 잡종은 다른 부모 교배에 생긴 개체들을 잡종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성, 열성 이런 말 들어보셨죠? 교배했을 때 잡종 1대에 나타난 성질 이렇게 보시고 열성은 잡종 1대에 나타나지 않는 형질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배를 했다. 그래서 이때 A 품종과 B 품종이 교배를 해서 나온 걸 F1이라고 하거든요. F1.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났다. 그럼 우성이라고 보는 거고, 여기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건 열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림을 한번 보고 갈게요. 완두콩 그런 재배 시험을 보는 예인데, 우성. 둥근 거는 우성. 그 다음에 황색깔. 표현이 안 되는데, 컬러가 아니라 표현이 안 되는데, 황색, 여기 녹색인데, 황색은 우성. 꽃의 색이 보라색이면 우성.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우성과 열성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법칙이 있어요. 3대 법칙. 네. 우열의 법칙,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모두 다 멘델의 법칙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멘델의 법칙 세 가지 뭐라고요? 우열의 법칙,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우열의 법칙은 순수한 것들의 대립형질기를 교배시켰을 때 잡종세대 F1에서 우성형질만 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둥근 씨만 보이게 된다는 거는 우열 법칙이겠죠. 그리고 분리 법칙은 우성이 나타난 잡종 제1세대를 자가수분하면 F2세대라고 하거든요. 2세대에서는 우성과 열성이 3대1로 분리되어 나타난다는 점, 이게 분리 법칙이고, 마지막으로 독립 법칙은 두 쌍 이상의 대립형질이 유전될 때 각각의 형질을 서로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발현한다. 그래서 F2 잡종의 비율이 9대 3대, 써볼까요? 9대 3대 1로 비율로 나타난다는 점 알아두세요. 그래서 멘델의 법칙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법칙이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문제를 보고 갈까요? 멘델의 법칙과 거리가 먼 것은 했을 때 답은 4번이겠죠? 최소의 법칙은 리비히라는 학자가 주장한 법칙으로 식물 생장에서 최소량으로 존재하는 원소가 식물 생장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는 법칙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멘델의 법칙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라고 했는데, 우성의 법칙,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요거 특징들 한번 알고 갈게요. 그다음에 네 번째, 잡종 강세 육종법입니다. 1대 잡종 육종법, 하이브리드 육종법, 헤테로시스 육종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잡종이라면 느낌이 좀 안 좋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엄청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잡종 강세 현상이 왕성히 나타나는 1대 잡종 품종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주로 타가수정 작물에서 많이 이용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보시면 잡종강세 육종법의 교배 방법이 이렇게 종류가 다양해요. 단교잡 육종법 A 곱하기 B, 그러니까 A 곱하기 B라고 사실 표현하는 게 A 품종, B 품종, C 품종, D 품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품종을 한 번만 교배할 때가 단교잡을 얘기해요. 3개 교잡은 3개의 품종을 교배한 거. 복교잡은 AB 품종, 그다음에 CD 품종, 총 4개 정도의 그런 품종을 교배하는 게 복교잡이고, 다계교잡은 여러 가지 교배한 것을 또 교배하는 방법, 합성 품종은 지속적으로 교배하는 방법, 이렇게 표현 형식도 같이 외워두세요. 교배 방법과 표현 형식을. 그리고 특징을 보면은 단교잡이 각각의 하나씩만 했기 때문에 잡종 강세가 뚜렷하고 분량 형들이 적어지는 얘기를 말할 수가 있고요. 3개 교잡은 종자가 많아요. 하지만 균일성은 떨어진다는 점, 네, 알아두시고 각각의 표현 방식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각각의 품종을 잡종 강세로 했을 때 구비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잡종 강세 품종 육종법을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요건이 필요한데, 첫째, 1회 교잡에 많은 종자 생산이 나타나는 그런 품종들, 그리고 교잡 조작이 용이한 거, 그리고 적은 종자량이 필요한 작물들을 잡종 강세 육종법에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인공수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수술의 그 꽃가루를 원하는 그런 암술에 묻혀주는 방법들. 그래서 오이, 가지, 토마토, 수박, 호박, 멜론, 참외 이 작물들은 인공 교배를 이용하고요. 두 번째, 웅성부림이라는 거는 수술의 꽃가루가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술의 꽃가루 제 기능 못하게 만들어서 요거를 이제 다른 수술의 꽃가루를 가져다 묻혀주는 거.
그리고 자가불합성은 사실 제일 편한 거예요. 어떤 품종이 자기 스스로 자가 수정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품종끼리 섞어서 재배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교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교배, 웅성불임성, 자가불합성 이 세 가지가 있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에 해당되는 작물이 있다는 점, 이 작물까지 알아두세요. 잡종강세 육종법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돌연변이 육종법이에요. 이런 것들은 기존 품종에서 방사선, 화학물질을 처리해서 특정한 형질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형질을 완전히 나타내고 싶을 때 이용하는 육성 방법이고요. 자연적인 발생 빈도는 엄청나게 낮아요. 10의 마이너스 5승에 혹은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1로 낮고 아조변이라는 게 대표적입니다. 아조변이. 그리고 인위적이라는 거는 X선, 감마성의 그런 여러 가지 처리를 해서 나타나는 건데 이걸 처리한다고 해서 꼭 돌연변이가 좋은 게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해서 그 중에서 괜찮은 것들만 선발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 배수채 육종법이에요. 배수채. 이거는 염색체 수를 늘리거나 줄여서 생겨나는 육종법을 해당돼요. 그래서 콜리친 처리를 주로 하기도 하고요. 또 그 외에 특수 용액을 이용하는데, 동질 배수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동질 배수체는 점점 더 커지고 다수성이 되겠지만 임성, 이런 수정 능력이 저하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여교배 육종법인데요. 아까 우리 교잡 육종법, 세 번째 교배 육종법에서 여교잡에 대해서 잠깐 넘어갔었어요. 근데 이제 이 여교배 육종법이 참 많이 쓰이기도 하고 이래서 이거를 더 끄집어내서 더 한 번 더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우량 품종이 한두 가지의 결점이 있을 때 이를 보완하는 육종법을 하고요. 양친의 A 품종과 B 품종을 교배한 후에 F1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 F1을 양친 중 어느 하나와 다시 교배하는 걸 여교배 육종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얘의 참고 그림을 보시면 A 품종, B 품종이 교배를 했어요. 그쵸? 수정을 해가지고 F1 품종이 나왔어요. 근데 F1 품종에서 다시 A 품종과 또 교배를 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그런 품종을 이용하는 건데 이게 두 가지 품종이 한두 가지 결점이 있을 때 보완하는 그런 육종법이에요. 그래서 여교배 육종이 성공적으로 유지하려면 만족할 만한 반복친이 있어야 된다는 점. 여기 그림에서 반복친은 A죠. 그래서 A는 반복친입니다. 반복적으로 교배를 해주니까요. 반복친. 자, 그리고 여교배를 하는 동안 이전 형질의 특성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계속해서 교배를 하잖아요. 그쵸? 우리가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교배를 할 때 여기 나오는 그런 교배한 그런 품종이 특성이 변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 번 여교배 한 후에도 이 반복친, 우수한 반복친의 특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는 게 여교배 육종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체종입니다. 열심히 육종을 해서 기른 그런 종자들을 이제 수확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체종을 이거 줄 좀 쳐볼까요? 육종의 마지막 단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최종 목표는 우량한 종자를, 아주 우수한 종자를 경제성 있게 수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꽃가루와 물질들의 오염 방지, 그리고 충실한 종자를 지속적인 보존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종의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별표 많이 쳐놓으세요. 먼저 장소가 중요하고 그거에 해당되는 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식물포, 처음에 이제 종자를 이제 육성하는 그런 곳을 기본식물포라고 해요. 거기서 진행이 되면 원원종포, 원종포, 마지막 최종포, 농가 포장까지 하는데 기본식물포에서 생산된 종자를 기본식물 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종가들이 직접 생산한 종자를 어디서 생산하냐? 기본식물 포장에서 기본식물 종자를 생산합니다. 그것들이 이제 번식을 해서 원원종포에서 원원종을 생산합니다. 원원종은 기본식물을 증식하여 생산한 종자. 그다음에 원종포에서 이제 원원종포를 가지고 원종을 생산하는 거예요. 원종은 원원종을 재배해서 최종한 종자. 그다음에 최종포에서 원종을 가지고 이제 농가에게 주기 위해서 보급종 생산하는 거예요. 보급종. 네, 보급종. 그래서 이 순서를 좀 세트로 외워두세요. 기본식물포에선 기본식물 종자, 원원종포에서는 원원종, 원종포에서는 원종,
최종포에서는 보급총을 생산한다는 점. 그래서 농가에서는 이 보급총을 가지고 이제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어 정리를 조금 더 해보면 시판 종자는 그냥 시중에서 판매하는 종자를 얘기하고 자가 채종 종자는 자기 스스로 채종한 종자예요. 그래서 농가분들이 벽실을 이제 겨울에 수확하셔서 그것들을 이제 스스로 보관하고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려면 벽실 소독 같은 걸 해주세요. 그래서 살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세척이나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는 점. 그리고 종자 중에 색깔 있는 종자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종자 코팅된 건데 그 종자 코팅된 것 중에 보호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발화력을 향상시키기도 하고 살균제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종자 코팅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최종 단계가 있을 텐데 그것을 자가수정 작물인지 타가수정 작물인지 일대 잡종 작물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면 좋고요. 자가수정 작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면 같은 꽃 안에 꽃가루가 암술머리가 옮겨 붙어 수정이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타가수정 작물은 다른 꽃과 수꽃 안에서 꽃가루가 암꽃 안에 있는 암술머리부터 수정이 일어나는 것 이런 거 볼 수가 있고 일대 잡종 작물 아까 얘기했던 하이브리드 육종법, 잡종 강세 육종법, 헤테로시스 육종법 그래서 잡종 강세 현상으로 양층보다 훨씬 더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는 작물들을 일대 잡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사람이랑 외국인이랑 이렇게 결혼했을 때 아기가 굉장히 예쁜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도 일대 잡종 너무 다른 그런 특징을 가진 것들이 결합했을 때 이 양친 부모보다 훨씬 더 우수한 특성을 가진 게 일대 잡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체종과 더불어 꽃의 구조를 또 보고 가세요. 그래서 꽃의 구조는 암술, 수술, 그 다음에 꽃잎, 꽃받침 이게 기본 구조고요. 그 다음에 꽃자루까지 한번 같이 볼게요. 암술은 암술 머리와 암술대와 시방, 배주의 구조로 되어 있고 수술은 꽃가루 주머니와 수술대, 꽃잎은 표피 조직이 이제 겉에 표면 조직이 향기를 발산하고 색소를 가지고 있는 거. 꽃받침은 이제 녹색이잖아요. 그렇죠? 엽록체를 가지고 있어서 광합성을 한다는 점. 그래서 이 꽃그림을 보시면은 암술과 수술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웅동주예요. 그림을 봤을 때는. 그래서 암술과 수꽃이 한 개체에 있는 한 그루 작물이고 이거 양성화죠. 자웅동주, 자웅동화. 그래서 벽꽃이나 밀 이런 것들도 다 자웅동주, 자웅동화예요. 그런데 자웅이주, 암꽃과 수꽃이 다른 개체에 있는 것들도 있다는 거. 그래서 자웅동주와 자웅이주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웅동주, 암꽃과 수꽃이 한 그루에 있지만 꽃이 다른 것들 있잖아요. 암꽃이 따로 있고 수꽃 따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바깥 채소, 오이, 호박, 수박은 좋은 단일일 때 암꽃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유기농업 일반에서 챕터 2 품종